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파트 1이 끝났어요. 아, 길었다. 그쵸? 이제 파트 2, 화제의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오전에 운동을 좀 하고 왔더니 지금 너무 몸이 이러면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전에 운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에 운동하고 좀 낮잠 잠 자고 좀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몸이 피곤하네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 얘기했었죠. 제가 테니스 친다고. 요즘 포핸드, 백핸드 요즘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갔는데 싸우진 않았어요. 다행히. 싸울 줄 알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제 평상시에 쌓인 앙금이나 이런 것들 두고 이렇게 날리면 또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평화롭게 되게 치고 왔습니다. 즐겁게 치고 왔어요.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유가 생기시면 지금 말고 지금은 공부해야지. 지금은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꼭 취미로 하나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특히 소방공무원들 있죠. 나중에 가시면. 요즘은 이제 직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씩 취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사하고 또 치를 기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동기들끼리도 칠 기회가 있고,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골프보다는 테니스를 진짜 많이 쳐요, 소방공무원들이. 진짜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테니스를 배울 기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테니스는 소방공무원들 주변에 보면은 다 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소방 공무원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테니스 채 그리고 탁구를 그렇게 치셨어요. 탁구랑 테니스를 그렇게 많이 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치시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볼링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겨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변에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 동기, 제 동기도 있고 아니면 제 후배들이 대부분 다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쳤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공이요. 여러분들 맞아 나가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라던가 또는 내가 이제 넘겼을 때 약간 그런 쾌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랠리가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땀 쫙 흘리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치는 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되게 피곤하네요, 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침에 치고 왔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저녁에 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건강관리나 체력관리 하십시오. 하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자, 그럼 이제 저희 화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거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화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화제는요. 이게 나중에 법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요. 자, 무슨 법이요? 화재조사법. 이 화재조사법에 가보면 화재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들어가 있냐?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앞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내가 의도치 않다 안 한 거죠. 그죠? 또 고의, 과실. 자, 고의는 범죄죠. 방화. 그죠? 과실. 이걸 우리가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화 또는 실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내가 내고 싶지 않았지만 발생하거나 또는 확대된 화학적, 이걸 뭘로 바꿔놔요? 물리적으로 바꿔놓죠. 이거 이제 법규 때 이미 화재 정의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사법. 이런 것 화학적을 물리적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소화할 필요가 있는을 소화할 필요가 없는 이라고 바꿔놓는다거나 아셨죠? 또는 요거를 반하여인데 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제일 크고 전기, 기계, 미상, 방화 이런 순으로 간다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화재라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재난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재난 중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난 종류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자연 재난. 그렇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잘못을 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걔를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재를 그래서 여기 사회적 재난 쪽에 넣는 편이에요. 넣는 편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죠. 그죠? 나중에 재난안전관리법에 가보면 배울 거예요. 그럼 화재라는 건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걔를 막기가 쉽지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발적이다. 돌발적이다. 그리고 확대, 무한의 확대성을 갖고 불안정성. 이게 이쁜 모양으로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 간섭을 하면서 복잡하게, 안정적이지 않게 모양이 나타나고, 비정형성, 마찬가지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어떤 형태도 아니고 생긴 모양도 일반적으로 이쁘게 막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모양을 갖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화재 정의도 마찬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이제 3번에 가보면 정말 중요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염물의 어떤 성질이나 또는 상태 또는 소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이 A부터 뭐까지 나와 있습니까? K까지.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기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소방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만일 A급 화재라고 했다. 근데 그게 무슨 화재인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A급 화재가 무슨 화재예요? 일반 화재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화재라고요? 일반 화재. B급은요? 유류죠. 그쵸?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C급은요? 전기입니다. 전기. 찌리릿. 찌리릿. D급은 금속. K급은 주방. 키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화재 분류가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럼 보십시오. A급 화재,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그죠? 오른쪽에 다 써있죠? 요거를 제가 미리 쓴 거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색깔 분류가 있대요. 이게 내가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얘가 있나 한번 보세요. 소화기. 그럼 소화기를 보잖아요. 그 소화기에 이 소화기가 무슨 급 화재를 끌 수 있는지가 써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소화기를 들었는데 이 소화기가 A급도 끌 수 있고 B급도 끌 수 있고 C급도 끌 수 있는 애래요. 그럼 이렇게 써 있어요. 명판에 보면. 근데 여기 주변이 색깔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 색이 뭘로 칠해져 있나 한번 보십시오. A급은 백색이에요. 아셨죠? B급은 황색이에요. C급은 청색입니다. D급은 색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황청무라고 얘기하고요. K급 화재는 따로 색깔 표시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K급도 주방에 있는 주방 화재, 그럼 주방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타기 쉬우냐? 식용유라고 하는 동식물류, 기름이 타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굳이 색깔을 구분하자면 황색으로 구분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아셨죠? 만일 색깔을 물어보면. 근데 색깔을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은 없다. 됐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 확실하게 나왔던 건 요 4개. 백황청무. 혹시 물어본다면 황색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외국에서는 2급 화재를 가스 화재로 따로 분류한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소방에서는 가스는 따로 봐요. 아셨죠? 아예 화재 쪽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 근데 이제 포함을 시킬 거면 우리 국내에서는 소방에선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어디에다가요? B급에다가. 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같이 한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일반 화재부터 해서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쭉쭉쭉쭉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거 잘 보십시오. 일반 화재는 일반 가연물이죠. 여기서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시면 여기 지금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종이가 있고요. 그죠? 또 제가 그냥 있는 거 다 집어볼게요. 여기 플라스틱이 있죠. 그죠? 플라스틱. 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걸레도 있고요. 그죠? 걸레도 있고, 제 사무실에 걸레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변을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화재들 다 뭐예요? 일반 화재. 종이, 나무, 섬유, 고무, 플라스틱. 발생 빈도가 어떻다? 가장 높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재다. 자, A급 화재라고 한다. 중요하다. 표시하는 색상 백상이다. 백색이다. 그리고 뭐가 남는데요? 재가 남는데요. 이게 재가 남는지 재가 안 남는지로 구분하는 화재가 두 가지예요. A급하고 B급. A급은 재가 남습니다. B급은 재가 남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가 남느냐 또는 재가 남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재가 남는 화재가 일반 화재고 재가 남지 않는 화재가 유류 화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볼까요? 소화시 물을 사용하나 포의 사용도 가능하다. 자,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예요. 얘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뭐를 사용해요? 물이요. 물. 아셨죠? 자, 그런데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 화재 포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집에서 불이 나거나 또는 나도 사무실에서 불이 나면요. 주변에 소화기가 없어요. 그러면 저 여기 지금 텀블러 안에 뭐 있을까요? 물 있겠죠. 그죠? 뿌리는 거야 그냥. 맞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품 소화약제를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요렇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얘가 무슨 화재라고요?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 다음 두 번째, 유류 화재네요. 휘발유, 석유, 알코올, 가연성 액체, 락가버티, 고무풀, 페인트, 이런 것들에서 불이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화점이 낮아요.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불이 미친 듯이 확산이 되는 애들, 즉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소형으로 안 끝나요. 어디까지 가요? 무조건 대형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 자체가 사이즈가 작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고, 자, 요게 무슨 급 화재? B급 화재. 자, 색깔은 무슨 색이래요? 황색. 제가 백황청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소화 후에는 뭐가 남지 않는답니까? 재가 안 남는데요. 이 특이한 거죠. 자, 소화 시 주로 뭐가 사용된답니까? 포. 그죠? 유류는 포예요. 유류는 포. 가스계 소화약제와 분말, 미분모수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류를 우리가 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스계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요. 또는 가스계 소화약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아셨죠? 근데 유류는 제일 우선은 얘죠. 포, 거품. 그래서 이 가스 있죠, 가스. 요것도 요즘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류 화재가 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유류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때 물을 절대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소면이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주수 금지인 이유가, 왜 주수 금지냐? 뭐가 확대가 되더라? 얘가 확대가 되더라. 아셨죠? 자, 이 연소면이 확대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불이 나면, 보세요. 내가 만일 여기서,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인데 여기서 불이 났대요. 어디서요? 유류 표면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유류 표면에서 불이 나면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예를 들어 여기다가 뿌렸대요. 주스를 내가 잘 모르고. 아셨죠? 자, 그러면 얘가 비중차라는 게 존재해요. 이 비중차가 무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 뜨냐면 물 위에 떠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로 깔린다? 아래쪽으로 깔려요. 그리고 이 바닥을 타고 흘러요. 그럼 바닥을 타고 흐르면 그냥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위에 있던 기름, 그죠?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기름이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기름이 이쪽으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수면, 우리가 연소면이라고 하죠. 연소면이 어떻게 된다?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간혹 이제 얘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긴 합니다. 미분문수. 물을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얇게. 그래서 이렇게 얇게 뿌렸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런 효과를 배워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슨 효과? 유화 효과. 이런 것도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근데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어떻게 뿌렸을 땐 미분무로 뿌렸을 때, 물을 어떻게 뿌렸을 때 얇게 뿌렸을 땐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수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화재요? 전기, 찌리릭, 그죠? 전기 화재. 자,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전자기기에 의한 화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통전 중임.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콘센트가 전부 꽂혀 있고 전기가 흘렀을 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 그죠? 콘센트가 꼽혀 있고 뭐 불이 들어와 있고 하면 전기가 찌리릭 하고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때 그 기기에서 컴퓨터에서 불이 났다? 그거는 C급. 근데 만일 컴퓨터가 그냥 콘센트에도 안 꽂혀 있고 그냥 덩그러니 그냥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거는 전기화재라고 보지 않는다. 그냥 컴퓨터 본체가 탄 거거든. 근데 그 컴퓨터 본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럼 그냥 플라스틱 화재인 거예요. 플라스틱 화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그냥 A급 화재로 보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나 전자기기에 의한 화재는 무슨 화재다? 전기 화재다. 과전류, 단락, 합선, 지락, 누전, 접촉부, 스파크, 절연부, 경련열화, 정전기. 자, 이런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를 얘기하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해놨죠. 그쵸? 그리고 얘를 또 영어로 무슨 급 화재? C급 화재. 자, 색깔은 무슨 색이래요? 청색이래요. 청색. 자, 통전 상태에서 감전의 위험 때문에 반드시 비전기 전도성인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하고 전기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짜릿하겠죠, 그죠? 짜릿한 게 아니고 바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물하고 전기 완전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무조건 이런 애를 사용을 해야 된대. 비전기 전도성. 전기가 흘러야 된다, 흐르지 않아야 된다. 흐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소화약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가스계 소화약제. 다만 전원이 차단돼 있고 통전 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를 사용해도 된대요? 그냥 A급이나 B급 화재 시에 사용하는 약제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가볼까요? 우리 금속 화재. 자, 무슨 화재? D급 화재. 우리가 금속 또는 D급. 됐습니까? 그럼 이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요,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금속이 타는 거야. 근데 금속도 타는 애들이 있대요. 이렇게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등등등. 또 얘네들이 분말 형태로 존재하면 무슨 형태요? 분말. 그럼 얘를 우리가 금속 분말 형태라고 해가지고 무슨 폭발의 위험이 있다? 얘는 그렇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화재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D급 화재라고 하고 표시색상은 없대요. 그리고 금속들은 대부분 주수를 하게 되면 수소가스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가스가 나오는 금속들도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배우는데 수소가스가 나오는 무슨 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다.
일단 그럼 얘는 만일 금속 화재에 불이 났어요. 물을 뿌릴 수가 없겠죠. 그죠? 물을 못 뿌리니까 어떻게 한대? 마른 모래, 건조사 또는 금속 화재만 끌 수 있는 분말이 따로 있대요. 예. 자, 또는 이 마른 모래 옆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또 써두시냐면 팽창질석, 팽창진주함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1 우선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른 모래, 건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우선이 1순위가. 여기 이제 금속 화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용유 화재.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식용유나 지방, 그리스에 의한 화재로 식용유 등은, 그러니까 식용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뒤에서 얘로 분류를 합니다. 동식물류. 동물이나 식물에서 짜낸 기름. 자, 동식물류는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적고 발화점이 B점 이하래요. 끓기도 전에 불이 붙고, 그죠? 끓는 점보다 지금 발화점이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하다, 그죠? 더 낮다. 그리고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만일 여기에 이제 식용유가 있대요. 식용유. 예를 들어 이 식용유의 인화점이 100도래요. 발화점이 차이가 적게 만들어, 얘가 더 크긴 하거든요. 한 110도래요. 110도. 맞습니까? 자,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온도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점화원을 갖다 댔더니 이게 한 100도 정도 되니까 인화점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에 불이 붙은 거야. 됐나요? 그럼 불이 붙었어요. 연소가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얘를 껐습니다. 날렸어요. 불꽃을. 불이 꺼졌네. 근데 갑자기 다시 뭐가 나요? 불이 나요. 갑자기 불이 나요. 그러니까 꺼졌는데 불이 다시 난 거죠. 우리가 얘를 재착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유. 이미 100도씨까지 올라가서 불이 났죠. 맞죠? 그러면 식용유 온도는 계속 오를 거예요. 즉 100도가 넘어서 뭐 110도, 120도, 130도. 그럼 그보다 더 높아지면 이미 뭐를 만족을 했어요? 발화점을 만족을 했죠. 그럼 발화점은 뭐가 없이도, 불이 없이도 불이 점화원이 없이도 불이 날 수 있는 온도잖아요. 이미 발화점 이상이 돼버린 거죠. 얘를 껐을 때. 그럼 식용유 자체의 온도가 이미 발화점을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뭐가 날 수 있다? 불이 날 수 있다. 걔를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한다고요? 얘가 된다고 얘기한다고. 재착화. 아셨죠? 그럼 이 재착화가 됐으니까 어떨까요, 이게? 불을 더 끄기가 쉽지 않겠죠. 끄면 또 재착화가 될 수 있고. 이미 뭐가 만족했기 때문에 발화점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이유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식용유의 온도를 우리는 원론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낮춰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즉 뭐에 대한 개념? 냉각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K급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끓는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야만 원론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걸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식물류 기름들, 뭐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팜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식용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식용유들은 인화점과 발화점 차가 어때요? 한 20도, 30도? 많게는 40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더라? 위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재착화가 쉽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용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끄기도 한데, 비누화. 요게 이제 분말 소화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1종 분말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서 1종 분말의 무슨 효과? 비누화 효과. 또는 끓는 기름의 온도를 낮춰야만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냉각을 하는데 그 냉각을 할 때 이런 걸 한대요. 야채를 넣고 상온에 식용유. 야채를 넣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금 식용유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야채를 넣는 거야. 신선한 걸. 넣어주면 그 야채가 튀겨지면서 식용유에 의해 익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용유 온도가 낮아지면서 야채를 익히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용유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또는 상온의 식용유.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막 불길이 막 올라와 있는데 야 빨리 와. 위험해. 빨리 가서 야채 넣어. 야채 넣어. 아, 저 싫어요. 좀 무서워요. 그럴 수 있잖아. 저 무서워요. 저 불인데요. 저 처자식도 있고. 힘들 것 같아요. 맞잖아요. 무섭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급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또는 가서 야 너 빨리 가서 상온에 식용유를 부어. 네가 부으라고.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또는 뭐 마요네즈?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뚜껑을 덮는 대신에 마요네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네가 하라고 네가. 나 위험해서 안 하겠다고. 난 처자식이 있어서. 그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끄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 뚜껑을 그냥 덮어버린대.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약재가 일종 분말. 일단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사용하죠. K급 수화기. 얘가 이름이 강화액 수화기입니다. 이 강화액 수화기가 냉각, 질식 다 낼 수 있고요. 플러스 부촉매까지. 아셨죠? 부촉매 효과. 칼륨 이온에 의한. 요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누화 효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비누화 효과가 뭐냐면 일종 분말이 기름하고 만나면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비누 거품이 뭉게뭉게 나온대. 비누 거품. 그럼 그 비누 거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면을 덮는 거죠. 이렇게 덮어서 질식해서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또는 강화액을 방출했을 때도 비누가 만들어진대. 위를 덮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약간 질식에 대한 개념. 비누화는 보통 질식이에요. 됐죠? 근데 이 강화액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물하고 섞어 쓰는 거거든요. 이 강화액이 물하고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쓸게요. 요렇게 두 개를 섞어 쓰는데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각도 가능하다. 왜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제가 냉각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 가스화재. 도시가스, LNG, 수소, LPG 등 가연성 가스가 배관이나 용기에서 누설이 됐대요. 자, 근데 뭐가 됐답니까? 착화. 불이 붙었대요. 자, 그때 이제 날 수 있는 화재를 우리가 무슨 화재라고 얘기한대요? 가스화재라고 얘기한답니다. 가스화재. 또 도시가스, LNG, 수소, LPG, 가연성 가스가 배관이나 용기에서 누설되어 착화한 화재다. 네, 읽어보십시오. 가스 사용이 증가가 되면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폭발의 위험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가연성 기체 연소에서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잘 보시라고. 폭발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절대 직접적으로 가스가 불이 타고 있는 그죠? 가스 화재가 난 곳에 절대 직접적으로 뭐를 뿌리면 안 돼요? 물을 뿌리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주위 가염물에 물을 뿌리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염물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 그 가염물은 그냥 버리고 주변 있죠. 주변을 냉각하는 거예요. 주변을. 또는 밸브를 폐쇄하여 가스의 누출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냉각. 2급 화재라고도 하며 표시하는 색상은 황색이다. 국내에서는 B급, 소방에서 B급으로 그냥 분류를 한대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가스가 이런 애가 있거든. LPG와 LNG. 그래서 LPG는 액화 석유가스, LNG는 액화 천연가스. 주성분 정도 보시고요. 얘가 공기보다 무겁고 얘는 공기보다 가볍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로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계 계열로 지금 가스들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가 그래서 가스의 분류예요.
가스의 분류 금방 끝나죠.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 자, 여기는 이제 오버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안쪽에 잘 담겨 있던 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얘가 이렇게 넘치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끌어 넘친다? 또는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증발해서 넘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버 개념이 보일 오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슬롭 오버가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부터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여기 위험물 화재 특수 현상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폭발하는 거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 카페에 가시면 그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일 오버 또 이제 증기훈 폭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십시오. 제가 카페에다가 가끔 그런 영상 같이 올려드리니까 오늘 카페도 오셔서 한 번씩 좀 보시고요.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제가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카페에. 그리고 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메일 뭐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카페에 오셔서 제가 토요일 날마다 올려드리니까 아, 이게 주간 모의고사구나 해서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아셨죠? 네.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잘 보시고 혹시나 모의고사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OX 문제도 같이 넣어드리잖아요. 그쵸? OX 문제도 같이 넣어드리니까 개념 체크하기 괜찮거든요.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밀리지 마시고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하나씩 해 나가 보자고요.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특수현상 보일 오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